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팀터바인 이정혁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팀터바인 허범석 팀장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컨설팅 팀 팀터바인과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먼저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가 프리 IPO 단계 시리즈 E, 시리즈이면 A, B, C, D, E 5번째네요.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투자는 150억 원 규모 보통주 투자로 이루어졌는데요. IGA웍스는 4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IGA웍스는 이와 더불어서 큰 폭으로 성장한 2019년도 실적도 발표했습니다. IGA웍스의 2019년 연간 광고 취급액은 전년 대비 2.34배 증가한 2,084억 원으로 2016년 이후 94.6%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플랫폼 매출액 역시 84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IGA웍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1분기 월 광고 취급액이 역대 최고인 280억 원을 넘기는 등 2020년 총 광고 취급액 3천억 원 규모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프리 IPO 투자 유치를 통해 상장 절차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IGA웍스는 IPO를 대비해서 누적 투자 유치로 인한 기관 투자자의 상환 전환 우선주 전량을 보통주로 전환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회계 기준을 KGAAP 한국 회계 기준에서 KIFRS 국제 회계 기준으로 변경한 연결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 분석과 활용 능력이 이 변화하는 광고 마케팅 산업의 필수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IGA웍스의 데이터 기술력과 플랫폼 운영 역량이 데이터 기반 마케팅 생태계를 혁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상장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업체 팬텀 AI가 자동차 업체 포드 등으로부터 2,200만 달러, 하나 약 268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드 단계에서 500만 달러를 유치한 바 있는 팬텀 AI는 이번 시리즈 A를 포함 총 2,7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팬텀 AI는 2에서 3단계 첨단 ADAS, 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양산하고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하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입니다. 이번 투자는 미국의 셀러레스 인베스트먼트가 리드하고 미국의 완성차 회사인 포드가 전략적 투자자로 투자에 참여했는데요. 팬텀 AI는 이번 투자 금액으로 2에서 3단계 ADAS 제품 개발과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유럽과 아시아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팬텀 AI가 개발 중인 ADAS는 차량에 장착된 레이더와 카메라를 통해 도로상의 충돌 위험을 감지하고 운전자에게 충돌 경보 및 비상 제동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차선을 미리 감지해서 차로 이탈을 방지하고 부분 자율주행을 통해 운전자를 돕는데요. 팬텀 AI의 ADAS 기술은 모든 가격대의 자동차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드 등 완성차 회사들이 출시하는 신차에 레벨 1에서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추가할 때 이 기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팬텀 AI는 자율주행 풀스택 개발 회사로 실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현대자동차의 HDA1을 양산해본 경험이 있는 창업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제 옆에서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저희 허범석 팀장도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약 8년 동안 근무를 하셨죠? 네. 혹시 자율주행 관련해서 개발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율주행은 아실 게 없습니다. 네, 저희 허범석 팀장은 자동차 키 전문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팀 안에는 컴퓨터 비전, 센서 퓨전 등 핵심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 구성으로 시드 투자 이후 빠르게 완성도를 높이고 글로벌 업체들과 선행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검증받아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범석 팀장님, 여기에 들어가시지 어쩌다가 산삼 스타트업을 하게 되셨나요? 네, 어쨌든 언젠가 우리 허범석 팀장이 하고 있는 이 산삼 스타트업 3.25도 이렇게 좋은 뉴스 한번 내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책 보실 때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리디북스를 운영하는 리디가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투자는 KDB 산업은행이 혁신 스타트업 및 예비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한 스케일업 금융실에서 진행했는데요. 리디는 지난해 7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330억 원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해서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리디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도서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콘텐츠 저변 확대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IT 뉴스 서비스 아웃스탠딩과 애니메이션 스트리밍 서비스 라프텔
리테일 등 적극적인 M&A로 종합 콘텐츠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투자를 통해 리디의 성장성과 미래 가치를 인정받은 점에서 아주 그 의미가 큰데요. 앞으로 리디가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분야들에서 혁신을 일어나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네마틱 게임 전문 콘텐츠 회사죠. 테이크원 컴퍼니가 약 120억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이크원 컴퍼니가 유치한 누적 투자 금액은 총 2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2016년 설립된 테이크원 컴퍼니는 영상 스토리텔링과 게임을 결합한 시네마틱 게임 장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초기작인 도시를 품다를 비롯해 연애가 필요해 등의 시네마틱 게임을 꾸준히 출시해왔습니다. 또 게임뿐만 아니라 드라마, 웹툰 등 오리지널 IP를 제작하는 차세대 융합 콘텐츠 제작사로 내부의 드라마, 웹툰, 제작 전문가로 이루어진 콘텐츠 사업본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한 시네마틱 게임 BTS 월드를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테이크원 컴퍼니는 BTS 월드 후속작으로 현재 해외 최정상급 아이돌을 소재로 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반의 육성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시네마틱 게임 이외에도 드라마 루카 제작을 시작으로 다수의 게임, 드라마, 웹툰도 출시 예정입니다. 네, 테이크원 컴퍼니는 BTS 월드의 성공으로 글로벌 시장에 이름을 알린 바가 있는 회사죠. 이번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통해 테이크원 컴퍼니가 꾸준히 추진해온 시네마틱 게임 장르를 발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의 오리지널 IP 개발에 힘쓸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도 저희 허범석 팀장이 전문성을 아주 띄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의 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라이다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서울로보틱스가 65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라이다라고 하면 레이저를 활용한 레이더 맞죠? 맞습니다. 아, 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로보틱스는 인공지능 3D 컴퓨터 비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테크 스타트업입니다. 특히 라이다 기반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완성도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BMW 등 국내외 대기업들을 고객 및 파트너로 두고 있는데요.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라이다 센서 업체인 벨로다인, 아우스터, 이노비즈, 해사이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로보틱스의 소프트웨어 센서는 라이다 센서와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실시간 3D 데이터 인식 솔루션을 제공하는데요. 센서의 특장점은 AI 알고리즘의 높은 정확도와 다양한 라이다 제조사의 하드웨어에 대한 호환성으로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라이다 기반 솔루션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선두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으로 시작된 라이다 소프트웨어 시장이지만 이미 라이다 센서가 아이패드에 들어갈 만큼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요. 따라서 이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와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라이다 소프트웨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글로벌한 그 경쟁력을 확보한 서울로보틱스가 더 커지고 라이다 시장의 성장세를 타고 세계적인 발돋움을 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잭가가거가 63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잭가가거는 모바일 앱을 통해 아이돌 범교사와 육아 가정을 매칭하는 서비스입니다. 놀이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며 국내 온디맨드 돌봄 서비스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핑크퐁의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의 사내 벤처 캐피탈인 스마트스터디 벤처스가 처음으로 집행한 투자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잭가가거가 스마트스터디의 콘텐츠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사 행보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유아 돌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들 또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잭가가거는 사업 초기부터 육아의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며 돌봄의 질을 타협하지 않고 성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의 오프라인 키즈 클래스 서비스를 확장하고 자체 캐릭터 사업의 확장을 이어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투자에 축하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주요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커머스 티몬이 3월 실적을 집계해 결산한 결과 1.6억 원의 월간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셜 커머스로 시작해 조단위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는 유통기업들이 10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흑자 전환을 이뤄낸 아주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티몬은 이번 3월 흑자가 일시적 비용을 줄여서 만든 단발성 이벤트가 아닌 향후 분기, 연 단위로도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건전한 실적 개선을 통한 것이라 의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티몬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급격한 손실 개선을 이뤄왔으며 이 같은 흐름은 올해
올해도 지속되고 있어서 2, 3분기 흑자를 넘어 연간 흑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IPO 준비를 시작했다는데요. 팀온 수익성 개선의 핵심은 판매자와 소비자, 팀온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타임 커머스 플랫폼 구축에서 비롯됐습니다. 파트너사에게는 단기간 내 폭발력 있는 판매량과 강력한 홍보 효과라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온라인 최저가 이상의 압도적인 할인이 적용된 특가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리한 비용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로 2개월 연속 구매 고객은 전년 대비 44% 늘었고 대표적인 특가들인 팀온 블랙딜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경우 평균 3일에 한 번씩 구매를 할 정도로 중복 구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결국 이런 커머스 플랫폼이 수익을 내려면 입점사들의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성장해줘야 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파트너사들의 지표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올해 1에서 2월 팀온에서 딜을 진행한 상위 100여 개 파트너들의 평균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 20%가량 올랐고 상위 매출 1만 개 파트너로 확대하더라도 평균 23% 이상 매출이 올라서 팀온 딜가딜에 입점하면 매출이 보장된다는 것이 증명됐는데요. 이에 팀온에 참여하는 파트너 수도 46%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편 이 팀온은 이번 흑자 전환을 기념하면서 고생한 전 직원에게 해외여행 포상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 파트너와 소비자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가함은 물론 선순환 재무구조 확보에 집중해 수익성 강화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쿠팡, 팀온, 위메프로 대표될 수 있는 소셜 커머스 출신 기업들의 만성 적자 문제는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할 만큼 무거운 이슈였는데요. 팀온이 최초로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그 의문점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이번 흑자 전환 아주 축하드리는데 저희 산삼 스타트업 하고 있는 허원석 대표님도 빨리 팀온 입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 초기 스타트업과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3천억 원 규모 스타트업 위기 극복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산업은행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위기 극복 투자, 성장 공유, 전환 사채, 브릿지 대출뿐 아니라 예비 유니콘 기업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메가벤처 특별 대출을 구성해 입체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투자 기업에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면 후속 투자와 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며 주식 관련채 차환 발행, 전환 상환 우선주 상환권 행사 유예도 병행한다는데요. 산업은행은 또 올해 벤처기업 대상 투자와 융자를 대폭 확대해서 1분기 실적은 1,459억 원으로 이미 전년 연간 지원 실적을 1.2배 정도 상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또 성장 지원 펀드 5.7조 원을 조성해 2월 말 기준 1.5조 원을 투자하는 등 빠르게 자금을 공급 중이며 올해도 2.5조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금융권 중에서도 산업은행은 스타트업의 지원과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기관인데요. 매년 그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자금 압박에 시달리며 융자를 찾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산업은행이 이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행사와 공모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IBK 기업은행이 창업 육성 플랫폼 IBK 창공에 2020년 하반기 혁신 창업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프로그램의 육성 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입니다. 기업은행은 선발 기업에게 무상으로 공유 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 1대1 전담 멘토링,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국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우수 기업을 선발해 IBK 금융그룹의 직접 투자와 후속 투자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IBK 창공은 창업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은행의 창업 육성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12월 IBK 창공 마포를 개소한 이후 구로, 부산을 포함한 총 3개의 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네, 모집 기간은 5월 7일까지이며 6월 중순 최종 선발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 기업형 엑셀러레이터죠. D2SF, D2 스타트업 팩토리가 8번째 캠퍼스 기술 창업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시죠. D2SF 캠퍼스 기술 창업 공모전은 네이버 D2SF가 국내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관련 분야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 창업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모전입니다. 공모전에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진 대학생, 대학원생 창업팀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서류, 인터뷰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팀에는 6개월간 기술, 제품 개발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전용 업무 공간, 네이버 임직원 멘토링, 기술 스타트업 네트워크 등 성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의 접점이 발견되면 네이버 D2SF 투자 및 엑셀러레이팅 연계도 지원 가능합니다. 네, 참가 접수는 오는 5월 31일까지로 네이버 D2SF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창업자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팀터바인이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팀터바인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